네, 오늘부터 나갈 진도는 지수 함수예요. 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그러면 이 무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앞에 다항 자를 붙여서 다항 함수.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를 기억해 보시면 유리 함수 그리고 무리 함수 이렇게 붙어 있었고 요번이 네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만나는 네 번째 함수다. 지수 함수예요. 앞으로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과정은 이렇게 교과 과정은 모두가 평행 이론으로 같다고 그랬죠. 혹시 내가 지금 언급하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 하겠다. 무슨 함수? 0번째 뭘 하죠? 뭘 배우죠? 무슨이니까 그 무슨은 무엇인가 라는 거, 지수란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좀 전에 했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고요. 지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함수에 들어오면 하나, 둘, 세 가지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승범아 뭐냐? 응? 하나, 둘, 셋, 두 번째가 로그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 그럼 무슨 함수는 내용 구성이 다 똑같다고. 첫 번째, 뭐? 방정식. 방정식부터 해? 그래프. 그래. 셈 뺄셈. 셈 나눗셈. 지수함수가 뭔지 뜻 같은 거 있잖아 0번에. 그건 지수인데 1번째 지수 방정식 부등식 맞지 않나? 야, 함수 다 배웠어. 함수란 무엇인가는 이미 다 배웠어. 고등수학 할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자를 붙이는 것 뿐이야. 그 무슨에 해당하는 무리식을 배우고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고 무슨에 해당하는 유리식을 배우고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고 무슨에 해당하는 지수를 배웠으니 이제 지수 함수를 배울 건데 무슨 함수 할 때 이 단원의 구성은 항상 똑같고 이 자식들아 앞대가리를 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방정식 부등식 맞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계속 해왔고 계속 할 건데 로그 함수 때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삼각 함수 때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레프 방정식 부등식이야. 그냥 무작정 외울 생각하지 말고 논리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이제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놓고 다룬단 말이야. 좌표 평면 위에 원형, 변형 순으로 해서 다룬단 말이야. 그럼 좌표 평면에 내가 이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게 됐어. 그런 다음에 그 그래프와 어떤 상수함수, 어떤 직선, 또 다른 곡선 등등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게 하는 거.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라고. 잊지 마. 방정식은 그냥 x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방정식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x에 대한 방정식이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어야 교점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프 다음이 방정식이라고. 그리고 방정식은 같다죠. 같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본질적으로 그 질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프가 어떤 상태야?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상태야? 해서 같다. 뭐가? 높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물은 다음에 그 같아지는 x자리를 찾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부등식은 이렇게와 이렇게인데 크다와 작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높다와 낮다로 읽는 거예요. 높다와 낮다. 그래서 왼쪽에도 함수, 오른쪽에도 함수, 왼쪽에도 함수, 오른쪽에도 함수가 등장을 해서 f가 g보다 높다, f가 g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프와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아지는 지점이 두 개 생기고요.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두 개 생기면 그 두 지점에 따라 이것의 왼쪽에서는 F가 높고 G가 낮고 이 사이에서는 F가 낮고 G가 높고 이걸 지나가면 다시 F가 높아지고 G가 낮아지고 예,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답해봐라 라고 하는 걸 부등식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어떤 조건에 맞는 X 값을 요구하는 거야. X 값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조건에 맞는 X 값을 요구하는 걸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에서는 자꾸 답이 이퀄로 나오는 이유는 같다라는 지점은 이렇게 한 포인트씩인 것에 반해 부등식은 높고 하나 낮은 것이 일정 구간 내의 굉장히 많은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등호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요구하는 것은 X를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서로 만나게 하고 만나는 점을 알아야 그 만나는 점으로 인해 나뉘는 영역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항상 이 순서라고. 제발 기억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그중 이제 첫 번째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소위 말하는 중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단원. 중단원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래프. 그럼 이 안에 다시 소단원이 있겠지. 그지? 예, 지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제목이. 그러면 너희가 제일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원형이죠. 예, 솔직히 고등수학 상하의 수업이 제대로 먹히고 그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강사는 원형 말해주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원형만 다르고 나머지의 모든 구성이 똑같아. 2차 함수 때도 원형을 말해주면 그걸로 어떻게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이라는 변형을 하면 돼요. 그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모든 함수에 공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함수만 따로 익힐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다 공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무기, 아이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원형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해주고 나면 쓱 빠지면 아, 얘가 실수배를 맞으면 이렇게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늘려지는구나. 아, 평행이동이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구나. 그러면 뭐 정근선 있는 것도 같이 이동을 하겠구나. 왜 유리함수 때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 매 함수 때마다 선생님이 원형과 변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형을 오히려 거꾸로 고등수학 상 때 있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시 한번 저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래놓고 또 로감 또 할 거야. 예, 이래놓고 삼각함수는 또 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스스로 만약 학습을 한다면 원형 그리고 변형으로 나아갈 때 이 변형에는 첫 번째 실수배가 있고 두 번째 평행이동이 있고 세 번째 대칭이동이 있어서 이들은 모든 함수 공용이다. 난 그걸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자, 원형 갈게요. 이미 점근선이라는 것에 한번 익숙해져 있어서 유리함수 때 이제 또 다른 점근선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당황하진 않겠죠. 지수함수는 원형에서 X축의 점근선을 가집니다.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닿지 않으며 영원히 따라가는 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을 따라오던 애가 점점 그 사이를 벌려가다가 여기 0,1 자리를 통과하자마자 거의 수직에 가깝게 그러나 실제로 수직은 아니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예요. 어떤 경우냐면 y는 2의 x승 같은 거지. 실제로 이제 집어넣어 보면 돼. x에다 한 마이너스 10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2의 마이너스 10. 얼마야? 값이. 1024분의 1이지. 1000분의 1이니까 0.0001 아니야. 이 정도만 돼도 이거 분필로 그리면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가더라도 거의 x축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 형상이란 말이지. 예,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되면 점점 0을 향해 다가가겠죠. 점근선이라는 거 이해되겠죠. 예? 근데 아무리 작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도 그것은 절대로 0이 되진 않습니다. 0은 0이죠. 0은 0이죠. 0에 가까운 건 소용없어요. 0은 0이죠. 그러니까 닿지 않으며 영원히 다가가는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유명한 애 있죠. 지수에 0이 들어간다면. 지수에 0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 2의 0승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요 녀석이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0,1을 지난다는 모든 지수함수에 0승을 하면 1이 된다라는 그 원리가 지켜지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직벽에 가깝게 올라간다라고 내가 말을 하느냐? 이 지수라는 애가 원래 되게 무섭잖아. 너희들 전래동화 때 들어봤잖아. 뭐 노비가 들어와서 뭐 세경을 어떻게 줄까 했더니 오늘은 쌀 한 톨만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일은 2톨, 그 다음은 4톨. 매일 전날에 2배 해당하는 세경을 쌀로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집 뺐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라는 거야. 그게 전래동화에 있어. 뭐 15세인가 뭐 이런 거 나와. 예, 잘 생각해보면 이 거듭제곱이라는 게 처음에는 무시할 수준이다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지막지한 속도로 커집니다. 한 칸당 2배씩이니까. 그래서 거의 직벽에 가깝게 오는, 이것도 많이 과장한 건데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려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납득 가능한 그림을 그려야 돼서 되게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타협을 봅니다. 지수함수 그릴 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y는 a의 x승이라고 할게요. 예, 여기다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밑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밑의 숫자에 따라 얘가 2면 이렇게 생겼고 3이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밑으로 팠다가 0,1을 같이 지나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4면 또 더더욱 더 밑으로 팠다가 0,1을 같이 지나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 3, 4로 커져감에 따라 이러한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A가 1보다 클 때예요. A가 1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양수 쪽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A가 1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1보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원형이 2개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형이 2개다. 그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0,1에서 교차가 되고요. 역시나 이 아이는 y equal a의 x승인데, 문제는 이 a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던가 3분의 1이라던가 써보면 금방 알 거야. 얘가 2분의 1에 x승이었다라고 하면 x에 0승을 넣었을 때 1 되는 건 똑같으나 x에 2, 3, 4, 5, 6 이렇게 양수가 들어가면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제곱 4분의 1, 3승 8분의 1, 4승 16분의 1 점점 0을 향해 꼬라박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권 다 깨놔도 0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는 0에서 1 사이의 밑, 즉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감소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원형이 2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징을 보통 뭐 말 쓰려고 들려면 줄줄줄줄 내려갈 수 있지만
어떤 정리와 기억의 의도하에 특징을 보통 세 가지 정도 잡아요. 하나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와 다르다 이거예요. 2차 함수와 다르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감소하다 증가하죠. 또는 증가하다 감소하죠. 이렇게 증가 감소가 하나의 그래프 안에 있는 녀석과 자기 자신이 일단 정해지기만 하면 증가만 하는, 밑이 정해지기만 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애는 뭐 지금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게 이제 방부등식 가거나 합성 함수가 들어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아,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요. 예, 증가만 하는 함수, 감소만 하는 함수는 우리가 다루기 편해요. 예, 그래서 이 특징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지수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 두 번째, 정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점은 영어로 하면 픽스 포인트를 번역한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변화와 무관하게, X의 변화, A의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지나는 점이다, 이런 얘기죠. 정점 0,1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점 0,1을 가진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A가 얼마든 무관하다. 세 번째, 점근선 Y는 제로를 갖는다. 이게 X축인데 점근선은 이제 평행이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을 가진다 라는 걸 특징으로 삼습니다. 세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나서 이 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략 정리를 해줄 테지만 혹시 이 그래프를 다루는 것에 대한 변형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2023년 내지는 22년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영상 한 20분 돼요. 그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형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맨날 변형으로 하는 짓은 똑같단 말이야. 첫 번째 실수배. 이게 너희들한테는 가장 안 와닿는 애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특정한 단원이 없어요. 그냥 다루다가 배우게 되는 거야. 실수배.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원형을 했다가 y는 ax 제곱 이렇게 하는 걸 실수배한다고 그래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배웠는데 y는 x분의 k 하는 이 k 실수를 곱했다야. 실수를 곱했다. k배 y는 루트 x, 그럼 y는 루트 x에 y는 k a 루트 x 이렇게 하면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해두는데,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는 이 실수배라는 것도 두 개로 갈립니다. 그래서 x의 실수배가 하는 역할이 있고 y의 실수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다항함수나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에서는 별반 차이, 하는 역할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함수 앞에 숫자 있으면 그게 실수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먹혀요. 지수 로그 때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삼각함수에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y는 fx를 얘기할게. 아예 그냥 함수 일반론으로. 그러면 요 녀석이 첫 번째 x의 실수배는 어디가 달라지는 거냐?
f 안에 수많은 x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2차 함수 같으면 다 항들마다 x가 다 있잖아. 예, 하나도 빠짐없이 x가 한 개든 여러 개든 간에 그 모든 x에 다 이렇게 실수배가 되는 건데요.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숫자가 곱해지는 거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x축 방향. 여기서 x축 방향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기준이 y축이야. 기준이 y축이고,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아주 유연한, 유연한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칠판이. 고무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XY 평면을 X축 방향이라는 건 양옆에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양옆에서 잡는다. 그리고 이 녀석이 A배가 되면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를 시키는 거예요. 역수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2다. 그 원래 X였는데 그 아이가 2X가 되었어. 모든 X자리에 2X가 되었어. 그러면 잡고 눌러서 이 모든 X들이 다 2분의 1배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힘을 주는 기준점이 있겠지. 그 힘을 주는 기준점이 Y축이에요. 얘만 빳빳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플렉서블한 이 판때기가 양옆에서 잡혀서 쭉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의 2가 되면 거꾸로 이 a가 2분의 1이 되면 이게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배 아니야 2배. 예, 그게 이렇게 딱 잡고 2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듬성해지겠죠. 풍선에 글씨 써서 바람 불던 생각해봐요. 그거랑 딱 유사한 장면이에요. 풍선에 글씨 써서 불면 니은이 기억이 되진 않잖아. 그런데 큰 기억과 작은 기억이 있죠. 퍼지는 정도가. 예, 이 실수배라는 게 딱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인시켜 줄게요. y는 x제곱이라는 원형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아이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이 아이를 y는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자리에 2x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도려내서 그 자리에 2x를 넣었어요. 그럼 2배가 된 거지. 예, 실수배 2가 되면 잡고 2분의 1배로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누른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었을 때 지가 원래 있던 y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절반만큼으로 가 있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 y축으로부터 위치에 절반만큼 여기로 와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잡아서 눌렀으니까. 2분의 1배 되도록.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왜 2차 함수 할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분리해서 얘기를 안 했냐? 너희들 되게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이 x제곱 앞에 숫자가 이렇게 대충 커지면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 애가 좀 얇아져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애가 좀 얇아져요. 맞아요. 얇아져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y의 실수배인데 y의 실수배. 예, 그 말은 y 자리에 by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좀 혼란스러운데 잘 들어봐. y 대신에 by를 넣은 거야. y에다 실수배를 한 거지.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고 그래서 하는 역할은 뭐냐? 당연히 y축 방향 b분의 1배죠. 역할은 똑같아요. x에 ax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고 y 대신에
by 들어가면 y축 방향으로 b분의 1배야.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다만 잡기를 이렇게 잡을 뿐. 기준이 x축이 되고 이렇게 잡아서 2가 들어왔네. 그럼 눌러. 2분의 1. 2분의 1이 들어왔네. 그럼 펼쳐. 잡아 당겨. 2로. 자,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함수를 y 방향으로 실수배를 했다고 by를 쓰진 않아요. 왜? 우리는 종속 변수가 늘 주인공이니까 y는 이라고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실수배를 해놓고 이 b가 넘어와요. 등호를. 그래서 b분의 1 fx가 되죠. 내 눈엔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이거 y는 4x제곱이라는 애에 이 4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요 앞에 4분의 1 y에서 온 애예요. y 앞에 4분의 1이라는 실수배를 한 거지. 그럼 여기대로 해석을 하자면 y축으로 딱 잡고 4배를 잡아 올리자는 얘기거든.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런데 이 4분의 1이 1로 와버리면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y축 방향 b분의 1배 된다와 f 앞에 있는 숫자가 일치하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여기서 읽으면서 이거 위로 4배 잡아 끄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훨씬 편하다고. 직관적이니까. 예. 실제로 요렇게 세로로 잘라보시면 세로로 선을 그어보시면 지가 원래 갖고 있던 y 값의 높이보다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서 여기 점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4배가 됩니다. x에 1이어서 1,1이었던 애가 예를 들면 1,1이었던 애가 1,4가 되는 거죠. 윗방향으로 4배 잡아쨘 거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얘가 얘죠. 얘가 얘죠. 이거 전개한 거잖아. 그냥 저 제곱을 실제로 해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서 애를 찌그러뜨리나 이렇게 잡아서 뽑아가지고 애를 찌그러뜨리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수치적으로만 좀 다를 뿐. 그래서 큰 구분 없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진다.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펼쳐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해석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다. 무리함수 때도 그리고 유리함수 때도 사실은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지수함수 때부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a가 붙어 있으면 x축 방향 a분의 1배. 그런데 원래 그냥 fx였던 애 앞에 bfx가 붙으면 이제 y쪽은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넘어온 i로만 여기자고. 그래서 fx 앞에 bfx가 붙어 있으면 y축 방향 몇 배? 아니, b배. f 앞 숫자는 그대로. 왜냐면 걔는 y쪽에서 넘어온 i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은 함수에 끼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수함수부터는. 그래서 꼭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y는 2의 x승 사례를 들어볼게요. y는 2의 x승에
애가 요렇게가 기준이야. 요 아이가 있어. 이 아이를 x 자리에 2x를 이렇게 붙였다 라고 해볼게요. x 자리에 2x를 붙였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 하얀색 그래프와 이 고무판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잡고 x 앞에 2다 라고 하면 누르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봐요. 이 하얀색이 어떻게 찌그러질지 상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잡아도 지가 있던 위치의 절반으로 짧아질 거예요. 여기서 어디를 잡아도 지가 원래 갖고 있던 하얀색 위치에서 축 쪽으로 2분의 1만큼 다가옵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걸 EX라고 해요. 대신에 이번에는 y는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 2의 x승이라는 함수 fx죠. 이게 fx예요. 이 fx 앞에 2분의 1배를 붙였어. 2분의 1배를 붙이면 잡고 위아래로 잡고 누르는 거예요. 그대로. 알겠어요? fx 앞에 b는 그대로 b배를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잡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축이 x축이기 때문에 이건 누르면 원래 1이었던 이 높이도 변하면서 요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2분의 1로 내려오게 됩니다. Y축, X축이 기준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딱 잡고 꾹 누르면 같이 찌그러 들어야죠. 근데 얘는 0,1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잡고 누른다고 그래서 이 점이 찌그러들진 않죠. 0,1은 그대로 유지. 자,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 어떤 차이가 나냐면 결과를 놓고 보면 얘는 4의 X승이에요. 진우야, 정신 차려. 얘는 4의 X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그래프와 아예 밑이 다른 지수함수가 된다고요. 실수배가. X축으로 잡고 누르는 행동은 얘를 찌그러뜨리는데 두 번 다시 이 하얀색 철사와 겹칠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반해 이거는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x승. 결론은 2의 x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x 마이너스 1승. 2의 x 마이너스 1승은 실질적으로 2의 x승을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몰라?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인데? 우리 두 번째 할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이. x 자리에 x-1. 그러니까 요 하얀색 그래프를 철사를 딱 잡고 오른쪽으로 한 칸 딱 평행이동 시키면 얘랑 겹쳐요.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이죠.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등수학 상이나 하가 심하다. 뭐 아무튼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실수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희들한테 가장 안 와닿는다고. 왜냐면 어떤 단원에 어떤 특정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거나 어느 책에 막 정리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풀다가 하나씩 하나씩 익히게 되는 거야. 당연함으로.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책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평행이동,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평행이동. 이것도 y는 fx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y는 fx 기준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y는 f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걸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x의 자리를 도려낸 다음 그 x의 자리에 x-m이 들어갔으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 해요. 원래 이 역할은 y도 마찬가지죠. y가 있는 자리를 도려낸 다음 그 자리에 y-n을 넣으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이 칠수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y-n은 하는 걸 싫어한다고. 모든 함수는 y는 이라고 쓰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n이 넘어오면 플러스 n이 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x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마이너스를 떼고 평행이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대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얼핏 보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진짜로 1만큼 올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인데 얘를 플러스 1만큼 옮기고. 그러나 사실은 원리는 똑같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 대칭 이동. 네, 대칭 이동. 뭐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대칭 이동이요. 첫 번째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둘 다의 마이너스. 그리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 네, 정확하게는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 이퀄 x 대칭이동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는 뭐 고등수학 상의 도형의 이동 파트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대칭이동이 여기서 이제 확장이 중요한 거죠. 확장. 그 확장은 여기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써놓긴 했는데 뭐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밀하게 익혀보는 것으로. 지금은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함수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알겠어요? 라고 일반론을 설명해 놓고 이제 이것이 지수함수에 적용되는 사례를 내가 이제 실제로 스스로 정리해서 진짜 그렇네 라고 확인만 돼주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y는 a 하지 말까? 3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라던가 아니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3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뭐 2라든가 이런 식.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략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아이를 그려내면 되는 거지. 연습을 통하면 이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거 원형은 y 이퀄 2의 x승이었겠군. 이렇게요. 원형은 y는 2의 x승이었겠군. 그 녀석이 y는 3배한 2의 x 이렇게 실수배를 두드려 맞더니 y는 3배한 2의 x-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더니 다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또는 종합해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출발한 이렇게 증가함수가 미칠보다 큰 증가함수가 나중에 가면 위로 두 칸이 올라갈 거예요. 위로 두 칸이 올라간다는 건 옆으로 움직이는 거랑 또 다른 의미인데 옆으로는 점근선이 이동하지 않아요. 점근선이 무한직선이니까. 무한직선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봤자 지가
근데 위아래는 분명히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2 자리에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마련해 둔다. 우리 유리함수 때 점근선부터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요렇게 생겼을 놈이 3배, 함수 앞에 3배를 하면 위아래로 잡고 쭉 늘린다고 그랬어요.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되나 그걸 우리가 탓할 건 아니고 3배 후에 오른쪽으로 한 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별다른 영향을 안 주죠. 거기서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당긴 건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요거 점근선 따라서 요렇게 올라가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틀림없이 x가 1일 때 여기가 0이었을 것이고 x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0승 1 되면서 3 플러스 2,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의 위치가 5가 되는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요. 또는 뭐 y절편을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y절편은 x에 0 집어넣은 건데 0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 더하기 2, 2분의 7? 2분의 7, 3.5, 여기가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차적인 정보를 좀 주는 건데 사실은 그냥 어디서 점근선이고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만 좀 그려줄 수 있어도 지수함수는 성공이다. 알겠어요? 이런 거. 이거를 만약에 나보고 그려라 라고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일단 점근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없었다면 이 아이가 있을 텐데 3의 x승 즉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원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형이었던 애가 2분의 1배 되는 건 솔직히 무섭지 않아. 그냥 잡아서 누르면 되는 거거든. 2분의 1배는 무섭지 않은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 붙인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이동이 된 거죠. x축 대칭이동. 그죠? x축 대칭이동 된 상태에서 두 칸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애겠군 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요렇게 생겼던 애인데 그 아이가 뒤집혀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 별다른 표시 없어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네. 그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덜거덕 걸린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단원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나요? 사실상 그림 잘 그리면 되고요. 여기서 뭐까지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정의역을 제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제한하게 되면 커튼을 치게 되겠죠. 커튼을 그래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버려요. 그럼 너희의 무대가 1에서 4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저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딱 제한을 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즉 최소, 최대 문제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정의역을 한쪽만 열기도 하고 한쪽만 닫기도 하고 양쪽에서 닫기도 하고 양쪽을 열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단원은 늘 이 최대 최소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구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하느냐, 이 고등수학 하를 배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고등수학 하 때 합성함수를 배웠다. 합성함수를 배웠다. 아니 솔직히 여기서 최대최소 문제 내면 있잖아 얘들아. 최대최소 문제 내면 그냥 왼쪽 끝 오른쪽 끝 집어넣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하면 돼요. 왜냐면 증가함수나 혹은 감소함수니까 양쪽 끝에서 최대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 이거 알고 나면 요령을 알고 나면 애들이 그림을 안 그려.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버리거든. 그냥 구간에 양끝값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하나쯤 증가하다 감소하는 애 또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애랑 합성을 시켜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골치 아파지거든. 예.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지? 나 지금 그렸네? 이차함수죠. 고등수학 상 때 너희의 귀에 못이 박히게 했던 말. 이차함수 여기서 안 끝난다. 이차함수는 수원에 가서 두고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러니 지금 잘해놔라. 라고 했던 말의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요, 방부등식 포함해서 지수함수만으로 안 끝나요. 2차 함수랑 합성을 시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지수함수에 2차 함수를 합성하는 방식과 2차 함수에 지수함수를 합성하는 방식이 있겠죠. 예, 두 가지 다 문제로 나옵니다. 요걸 잘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삼각함수 쟤랑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당연하지. 지수함수, 삼각함수 합성이요. 아, 지수와 삼각의 합성은 드물지만 낼 수 있어. 아니야, 얘들아. 오히려 땡큐라고 그래야지. 땡큐라고 그래야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증가와 감소만 한다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와 합성이 되면 완전 고마운 거예요. 최악이 다항함수, 2차 함수와 삼각함수가 합성되는 거예요. 최악이. 예. 왜냐면 그렇지. 이 지금까지 모든 킬러 문항에 이걸 못 다루니까 이걸 다룰 도구를 배우는 게 미적분이거든. 그러니까 3차 함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 근데 사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해. 그러니까 이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함수 두 개를 엮어 놓으면 그게 최악이에요. 예, 그냥 그래프를 막 그릴 수도 없고, 어디가 증가인지 어디가 감소인지 잘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미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얘네들은 땡큐. 솔직히 말해서 땡큐. 지수, 증가나 감소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만 다룰 때가 완전 땡큐인 거고. 근데 생각해봐. 매 단원, 매 단계에 다음 학년에 들어가서 배울 때마다 너희는 그 단원을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어려워했어. 예. 그랬잖아. 너희들 2차 함수 솔직히 어려웠잖아. 근데 그 2차 함수를 단계로 다룰 때가 행복하던 시절이다. 고등수학 할 때 합성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합성함수에 무리함수를 섞고 유리함수에 뭐 2차 함수를 섞고 그럼 뭐 1단 합성만 있을 것 같으냐? 2단, 3단 합성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전 단계, 니네 지금 초등학교 애들 사칙연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냐. 아, 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요 다음 단계, 수학 2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시절을 보면 수원 때가 제일 좋았어. 이게 되는 거야. 자, 빠르게. 두 번째, 뭐라고? 그래프 다음에 뭐라고? 방정식. 두 번째, 부등식. 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자,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은 내가 이 개념 수업은 웬만하면 이제 무교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더 안 커져? 왜 이래, 이거? 무교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만큼은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지금 교재 자체는 바이블이지만 바이블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유형들 다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계속 얘기한 대로 그래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예를 들어 2의 x 플러스 2승이 4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x에 대한 방정식이지. x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건 지금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2의 x 플러스 2승을 내가 지수함수로 그렸다. 라고 하면 여기에 y는 4가 이렇게 지나갈 거다. 그러니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겨날 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풀려면 어쨌든 수치화라는 게 일어나야 되니까 2의 x 플러스 4승은 2의 제곱 이렇게 밑을 통일시킨 수치화를 하고 그 밑이 서로 지워지면서 이 지워진다는 건 진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밑이 똑같으면 지수가 같아야만 같은 애가 되는 거잖아. 어이구 x 플러스 4가 아니네. 그래서 x 플러스 2는 2가 되고 지우면 x는 0이 된다. 알고 봤더니 여기가 4였다 이런 얘기죠. x가 0일 때 4였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다.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죠. 거기다가 상수함수 걸잖아. 교점 몇 개 생길게요? 하나밖에 안 생겨요. 반드시 하나 생겨요. 그 하나를 구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닌 거야. 지금 뭐 2로 밑이 통일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 2의 x승은 3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그래봐요.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는 로그를 배웠잖아. x는 하면 되는 거니까 양면에 로그 2를 씌우면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y는 3이랑 만나서 생겨나는 교점의 x좌표가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쉬운 거라고. 그냥 x는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고 아니면 이렇게 로그를 사용해서 x를 표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쉬워버리는 이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그 고민의 흔적은 양쪽에 다 x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 2의 x제곱 더하기 4 이퀄 32의 x승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32라는 게 2의 5승이다 보니 2의 5x승이 되고 밑이 2와 2로 통일이 됐으니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돼서 x 플러스 4는 5x이다. 아이고 불을 안 껐네. 5x이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다. 그래서 x는 0 또는 4, 0이네. 1 또는 4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수에 x가 들어가면 다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약간 또 변형을 한 게 밑을 건드리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x를 갖다 놓으면 뭐 좀 또 헷갈리는 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보면 지수가 똑같아요. x-4, x-4. 그지? 지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밑이 x-2와 3이 됐어. 그러면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도 똑같다면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보는 거 뭐? x-2가 3이 된다. 그래서 x는 5. 요렇게 하나 얻어놓고 첫 번째 또 있어요. 빙고. 지수의 독특함이 있지. 3의 0승도 5의 0승도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밑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지수의 자리인 x-4가 얼마이기만 하면 0이기만 하면 둘을 같게 만들 수 있다. x는 4. 요렇게 포함해 줍니다. 이럴 때 보면은 x의 정의역이 걸려 있는데 이거 정의역을 풀면 이제 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이 정의역 없이 만약 내주잖아? 그러면 이게 단순히 0이 아니고요. 0이 아니고 이 밑이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똑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x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이제 x가 마이너스 3이 됐다 쳐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인데 이게 같아지려면 이 거듭 제곱이 어떤 종류의 것이면 될까? 짝수면 돼요. 짝수면 돼. 어차피 x-4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x 이퀄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넣어봐야지. 이 x 이퀄 마이너스 1을 여기와 여기에 넣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승, 3에 마이너스 5승. 이거 같을까 안 다를까? 달라요. 네, 이건 달라요. 그래서 얘는 후보였다가 배제되는 거예요.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해. 예, 요게 정의역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일단 막아보려고 정의역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예, 뭐냐면 밑이 지수가 똑같을 땐 밑이 같으면 된다. 예, 그리고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승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밑이 절대값 크기는 똑같은 서로 다른 부호가 돼도 지수가 짝수승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요 정도인 거고, 정작 지수 방정식의 시그니처 문항은 얘예요. 나중에는 너무 흔해져서 요 정도로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다만, 자,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쓸게요.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32는 제로를 풀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푼다라는 말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x 값을 구하는 걸 뜻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4의 x승과 2의 x승 사이의 관계가 제곱의 관계입니다. 제곱의 관계요. 그래서 2의 x승을 치환한다. 이렇게요. 2의 x승을 치환한다. 그리고 치환을 하면서 그냥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의를 거는데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게 자주 까먹는데 2x승은 t는 0보다 크다가 그냥 한 세트여야 해요. 앞으로. 아, 이거 왜 그러냐면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지수함수기 때문에 t는 늘 양수가 돼요. 이거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니? t는 2의 x승이지. 이걸 세로축을 t축, 종속변수로 하고 가로축을 x승, x축, 이 가로축을 독립변수로 하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애죠. 그러면 t의 치역 봐봐요. t의 치역. t의 치역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0 빼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라는 요 스토리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의 이해도와는 별개로 x에 대한 정의역이 없다. 그러면 그냥 t는 0보다 크다까지를 한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t제곱이 되죠. 왼쪽이 t제곱. 그 다음에 나는 지금 2의 x승만을 치환할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 지수법칙으로 분리를 하고. 그럼 2의 제곱은 4지. 근데 여기 2의 x승이 곱해진 실수배니까 3과 입장이 다르지 않단 말이야. 가서 곱하는 거지 그냥. 그럼 얼마가 돼? 4 곱하기 3. 12. 마이너스 12t가 됩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이 녀석은 3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4고 얘는 3이니까 12잖아요. 그 다음 더하기 32는 제로. 이렇게 하면 뭐 나왔냐 지금? 84. 아니 뭐가 나왔나 결과가?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게 치환을 했는데 그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됐다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애초에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시켜 놨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치환으로 본 모습이 나오게 한 거지. 그래서
t는 4, 8에 30이니까 예, t는 4와 t는 8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답 난 거냐? 푼 거냐? 아니에요. t 값을 구한 거죠, 지금. t 값을 구한 거고 t는 방금 전에 내가 놓은 문자라서 예, 그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치환됐던 애를 제자리로 다시 2의 x승은 4, 2의 제곱이고요. 2의 x승은 8, 2의 3승. 그래서 지우고 나면 x는 2거나 또는 x는 3이다. 이게 푼 거지. 이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의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아까 이거 왜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였다. 이게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32가 돼. 그러면 근이 뭐가 되지? t는 16, 2 안 되네. 이거 여기를 14로 하자. 그럼 되지. 그럼 t는 얼마씩이냐 이거? 16이랑 네, 16과 t는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2의 x승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6은 2의 4승. 그래서 x는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의 x승은 마이너스 2. 자, x에다 얼마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 되냐? 안 된다니까. 지수함수가, 밑이 양수인 지수함수가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거든. 네, 그걸 애초에 여기서부터 걸렀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t는 양수니까요. 알겠어? 예, 이렇게 걸러내는 근을 무연근이라고 부릅니다. 무연근. 우리가 앞으로 또 사용할 용어예요. 예, 무연근을 이런 번역으로 걸러내 주어야 한다. 됐나? 예, 지수방정식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다시 부등식 얘기 갈게요.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냐면 지수함수는 잘해봐야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라고 했잖니?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5승짜리 그래프인데 이 아이가 8보다 커야겠어요 라고 한다면 8보다 커야겠어요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y는 8을 이렇게 그어서 y는 8을 그어서 y는 8보다 이 그래프가 더 높이 있는 x의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기 어디가 높냐? 이쪽이 높지. 그러니까 이쪽이 높으니까 8보다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를 딱 집은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는 다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원하는 게 x값이라면 이거 오른쪽으로는 다요 라고 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기본은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부등식의 기본은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2의 x 플러스 5 이퀄 2의 3승 이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2. 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x가 다 성립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x는으로 표현하려면 여기 있는 실수를 다 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줘? 그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x가 한, 두 개, 세 개, 네 개인 것과 x가 너무너무 많은 것의 차이일 뿐. 그리고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불포함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뭐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되고 바로 처리를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매번 이걸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4 곱하기 2 루트 2의 x승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루트 128을 걸어가지고 얘가 더 높은 쪽이 어디지? 한 다음에 이걸 찾아내서 이거보다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자니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응? 매번 이러자니. 어차피 이거 찾을 때 있잖아. 이 x값 찾을 때 이렇게 한다고. 4 곱하기 루트 2의 x승은 루트 128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얘를 2를 밑으로 쓰면 2의 제곱이 되고 얘를 2를 밑으로 쓰면 2의 2분의 x승이 되고 그리고 얘는 2를 밑으로 쓰면 2의 7승, 2분의 7승이 되고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x는 2분의 7 그죠? 네. 그럼 x는 2분의 4, 2분의 3, x는 3 이렇게 한 다음에 3을 여기다 찾고 그래서 해는 x는 3보다 크다구나 라고 할 건데 어휴 매번 이러기가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 부등호 달고 그대로 답하는 방법은 없어요? 라는 이제 궁금함 또는 요령, 문제풀이 요령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거예요. 방금 전에 증가함수일 때는 뭐가 뭐보다 크다가 얼마야? 라고 물으면 크다 쪽 영역이 이쪽 x 쪽으로도 크다의 영역이 돼요. 크다, 작다의 영역이 돼요. 이게 감소함수가 되면 어떤 값을 비교하여 이거보다 작다의 영역이 여기 정의역에서는 어떤 값보다 크다가 되고요. 크다의 영역이 요 답에서는 해에서는 작다의 영역이 됩니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뭐의 차이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차이예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차이.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증가감소를 가르는 게 뭐였지?를 생각하는 거야. 지수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가르는 게 뭐였지? 밑의 크기. 밑의 크기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딱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내가 밑을 2로 한 2분의 x 더하기 2가 2를 밑으로 한 2분의 7보다 크다 라고 얻어냈고 얘는 3분의 1의 4승 3분의 1의 2x승 3분의 1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이때 밑을 딱 지우면서 이 내가 지운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요령. 부등호를 그대로. 왜냐면 증가함수에서는 치역이 크면 정역도 크니까.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통일을 해서 이걸 지울 건데 그럼 4가 떨어지고 2x가 떨어지고 2분의 1이 떨어졌죠. 이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소함수니까 치역의 순서는 정역의 순서에 반대가 된다. 이렇게요. 이게 요령. 응? 그렇지. 이제 x를 최종적으로 구하려면 4분의 1에서 2 사이 이렇게는 답을 하겠지.
이쪽 방향으로는 잘 답을 안 써. 예, 이쪽 방향으로 주로 답을 쓰니까. 물론 x가 하나뿐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이게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것도 역시나 뭐 아까 방정식에서 시그니처 문항이 부등식에서 시그니처 문항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4의 x승과 2의 x승이 등장했네. 그러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야겠네.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가 당연한 거고 집어넣어주면 2t 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가 되고 1, 2, 8, 1 8이 16, 1, 1은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작은 근은 2분의 1 큰 근은 8 그 사이의 t값 이렇게 되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2의 x승, 얘는 2의 3승인데 2와 2를 통일해서 지우는데 밑이 1보다 커? 커요. 그럼 어떻게 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다 한 것 같고 뭐 시간 되는 김에 요 얘기를 한마디 해주자면 자 아까랑 비슷해요. 자주 등장하니까 이제 익숙해지죠. 4의 x승 2의 x승 내 눈에 보이고 2의 x승 시환했으니 t라고 하고 t는 0보다 크다까지 이렇게 한 세트. 근데 아까는 구하여라 였는데 근을 구하여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 조건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예요. 집중 2x승을 t로 치환해서 요애를 이렇게 tx제곱 마이너스 2의 x승 2의 제곱이니까 다시 4k로 넘어가서 4kt 더하기 k는 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2차 방정식 등장했어요. 예, 그리고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하면 빡 떠오르는 거? 판별식.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하지. 너무 클리셰라서 잠깐만 여기서 판별식? 하고 딱 들어가면 4k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k는 0보다 작거나 or k는 4분의 1보다 크다. 망해요 이러면. 너무 클리셰였지. 왜? 뭐가 잘못된 걸까 지금? 우리가 본질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억구에 가려져가지고 2차 방정식 때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야. 2차 방정식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이제 세뇌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내 눈에 2차 방정식이 보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단어가 보이면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문제야. 중요한 건 본질.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할 때 실근의 실체가 뭘까? 어떤 값? x값. 다시 x값. 알겠어요? 실근 하면 어떤 방정식이 눈에 보이는 여기 써 있잖아.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이면 무슨 값이어야 돼? x값이어야지. 근데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이건 뭐에 대한 방정식이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결국 이렇게 연결되긴 했지만 얘는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죠. 다 가질 수 제한이 없으니까 다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럼 말을 이어붙이면 니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때가 됩니다. 단원명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 K보다 큰 두 근, K와 K' 사이에 있는 두 근, 뭐야? 어디야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원입니다. 근의 분리.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 있냐면 고등수학상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해서 K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을 때 판별식만 떨렁 쓰면 안 된다고.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죠. 기억나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요. 지금 1학년들 물어보면 잘해요, 이거. 지금 예비고1들. 물어보면 지금 한참 여기 예습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너희는 다 까먹었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저 K 값이 바로 Y축 여기 얘기니까 원하는 건 0보다 큰 두근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0보다 큰 두근. 그러니까 대칭축이 양수여야 된다. 또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여기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세 개. 야,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하나? 곤란한데. 혹은 요거 두 개를 두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근의 곱이 음수이다로 기억하는 사람도 두근의 곱이 양수이다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두 양근 조건 가지고 합이 양수다 곱이 양수다 이거 쓰면 근의 분리랑 똑같은 말을 근의 분리랑 별도의 것으로 외우게 된다. 그러지 말고 근의 분리 하나만 익힌 다음에 그게 뭐 기준점이 0이건 1이건 2건 그걸 통합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이거 아마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 또 2023 수학 1에 찾아보시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가서 그것도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고 오시고요. 판별식 아까 했던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한다. 도 당연한데 축 마이너스 2A분의 B 2K가 양수여야 한다. 그리고 0 집어넣었을 때 K가 양수여야 한다. 이건 두 개는 같은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와 4분의 1보다 크다와 2K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겹치는 교집합이라서 정답은 K가 4분의 1보다 커야 한다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마 지금 내가 요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말한 것에 본인의 뭐랄까 습득률, 이해율은 아마 100%부터 한 20%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서 근의 분리 가서 채우시고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채우시고 뭐 이런저런 거 치환하는 거 이거 왜 치환하는지도 다시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뭔가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아, 당연하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지. 저게 맞지.로 이어지면 제대로 다 채우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찾아보는 중이냐면 됐어요. 요 정도 하죠. 지수 함수 마치겠습니다.